군대에 있던 한 남자에게 시한부 소녀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종이약이 한 마리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편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소녀의 친구였습니다. 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대신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은 남자는 나중에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대한민국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노래들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트로트 명곡들 뒤에 숨어있던 진짜 사연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틀었는데 트로트 한 소절이 흘러나오고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 왜 그럴까요? 트로트는 멜로디만 담겨있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울린 트로트 히트곡들, 우리가 당연하게 흥얼거리는 그 노래들. 사실 그 노래들 대부분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거절당하고 3년을 기다렸다가 시한부 소녀의 죽음으로 탄생한 노래들. 오늘 그 사연들을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이르면 여러분은 그 노래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귀로 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976년 22살의 청년 전영록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군부대 주소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희라는 소녀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손으로 접은 종이약이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소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1000번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오빠에게 1000마리를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전영록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사 한 명이 어두운 막사 안에서 종이약 한 마리를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종이약이 한 마리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끊겼습니다. 전영록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정희의 친구였습니다. 정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종이약은 제가 대신 보낼게요. 막사 안에서 전영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손 안에 쥐어진 종이약이 구겨졌습니다. 저녁 후 그는 그 사연을 작사가 이건우에게 전했습니다. 이건우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1982년 노래 종이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노래는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의 중고생들이 종이약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병문안 갈 때, 힘든 친구에게 유리병에 종이약 1000마리를 담아 선물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앨범은 1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요 톱10에서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2위까지 올랐고 너무 오래 상위권에 머무르자 가요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제 하차를 당했습니다. 1위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노래가 됐습니다. 1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불렸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1000마리 종이약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노래가 됐고 그 노래는 수천만 명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먹먹한 사연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987년 대한민국 가요계는 새로운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이해에 조용히 발표된 트로트 한 곡이 있었습니다. 남행열차. 가수 김수희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1990년대 초 어디선가 이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버스 안, 노래방,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2018년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군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트로트가 무엇입니까? 1위는 남행열차였습니다. 1위, 3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노래가 그 기다림 끝에 1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수 김수희는 부산 출신입니다. 호남선 기찻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호남 지역의 상징적인 노래 키아 타이거즈의 응원가, 대선 선거송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선거송으로 쓰인 진영을 정작 김수희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노래는 부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들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제 현철 이야기입니다. 1989년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누구나 아는 그 첫 소절. KBS 가요대상 대상, MBC 10대 가수, 골든디스크 본상,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은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분이었습니다. 작사도 10분, 편곡도 10분, 가사를 쓴 사람도, 편곡을 한 사람도. 나중에야 이 사실을 믿어달라는 듯 여러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현철은 이 노래가 나오기 전 거의 10년 가까이 뚜렷한 히트곡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나침반으로 이름은 알렸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10년의 무명. 그 끝에 나온 10분짜리 노래. 그 노래 한 곡이 트로트 4대 천왕의 자리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완성품만 봅니다. 그 뒤에 쌓인 10년의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1988년 주현미는 신사동 그 사람으로 가요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해 존재하던 3개의 가요 시상식 대상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KBS, MBC, 골든디스크.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KBS는 그 해부터 남녀 가수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유일한 대상이 주현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해 주현미를 제외한 어느 가수도 대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트로트 전성기. 그 전성기를 만든 공중 가장 큰 몫이 주현미에게 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현미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곧 소개할 어머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 곡을 가장 먼저 거절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주현미였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가사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거절이 역설적으로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막히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부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2003년 봄, 대한민국 가요계는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H.O.T. 해체 이후 신화, 동방신기, 보혜. 이 틈에서 트로트로 데뷔하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말하던 대로 사실상 가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해 작곡가 윤명선은 한 곡을 들고 가수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어머나. 첫 번째 문은 개운숙의 소속사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현미였습니다. 데모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가사를 내 나이에 어떻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세 번째는 김혜연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부르기엔 너무 귀엽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송대관을 포함해 5명이 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번의 거절. 어머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당시 22살이었던 신인 가수 장윤정이었습니다. 데모 테이프를 들은 장윤정은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부르기 싫어서였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다 줄게요로 끝나잖아요. 노래가 너무 이상했어요. 가사도 싫었어요. 사흘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신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녹음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해 어머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트로트 음반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례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의 신뢰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자리. 거꾸로 뛰어든 것이 기적이 됐습니다. 이제 오프닝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공고대로 편지를 보내던 소녀 정희. 3개월 뒤 편지가 끊겼고 친구의 편지로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전영록. 그 사연이 노래가 됐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노래가 더 퍼졌습니다. 전국에 종이학 접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3개월 뒤 편지가 끊겼다고 했던 겁니다. 그 끊김이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로 이어졌고 수천만 명에게 닿았습니다. 정의가 보내지 못한 종이학들. 그 학들이 노래가 되어 하늘로 날아간 셈입니다. 오늘 소개한 노래들을 다시 들어봅니다. 종이학은 하늘로 간 소녀의 편지로 탄생했습니다. 남행열차는 3년을 기다려 역주행으로 1위가 됐습니다. 봉선화 연정은 10년 무명 끝에 10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은 유례없는 3관왕의 신화를 썼습니다. 어머나는 7번 거절당하고 사흘 울고 나온 노래입니다. 이 5곡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태어난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어딘가에서 한 번은 가로막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거절로, 긴 기다림으로. 그 가로막힘이 사라지지 않고 노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 노래 안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그 노래들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시는 겁니다. 엄마, 종이약 알아? 그 노래에 이런 사연이 있었대.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가 한참 길어질 겁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5곡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세게 두드린 노래는 어느 곡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들을 때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그 노래. 그 사연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노래를 부른 사람의 사연도 있지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사연이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